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마감된 상황을 보니까 서로 색이 다른데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다음에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또 알찬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오늘 장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하면서 2,42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된 반면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0.15%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81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마무리가 돼주는 모습이었네요. 2,149억 원, 외국인이 2,12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들만 팔아냈습니다. 4,12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개인이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비슷했는데요. 개인이 1,700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09억 원어치, 1,062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저희 일부의 감독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 눈에 띄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화학 어떤 감독님이 공략했던 종목인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이수화학이 에코프로 BM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1.99% 급등해주면서 47,7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좋았었죠.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지요? 뉴로메카가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적용한 신개념 용접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뉴로메카 오늘은 14.51% 상승하면서 46,950원에 마무리가 지어졌네요.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로봇주들도 여전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반장님도 바로 만나뵈어야 할 텐데요. 2차 전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분이시죠. 우리 문종훈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감독님만의 이츠 쇼타임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일단은 시장이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고 있고 앞서서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뭐 이수화학, 뭐 뉴로메카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2차 전지 포함해서 로봇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요. 예,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 써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이제 저 아래서 안 샀으면 이렇게 닭 쫓던 강아지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근에 뭐 지금 올해 들어서 네. 각종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죠. 지수는 사실 2,400포인트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 중심에는 또 이제 그 2차 전지라는 대세 종목이 있죠. 제가 강의해드리는 그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에 인수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그 외 기타 로봇주들도 많이 이제 급등을 한 상태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마주는 뭐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숫자로는 안 찍히죠. 숫자가 뭐냐면 실적이죠. 삼성으로 인수가 돼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새롭게 이제 핵심 코어를 좀 이제 바꿔나가면서 실적으로 이제 잡힐지 그거는 이제 추이를 관찰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면 여러분들도 좋고 근데 이제 못 사신 분들은 또 이거 사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단타 치면서 뭐그 조쌀만한 수익을 먹으려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로봇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그렇게 뭐 저는 뭐 관심은 그렇게 그닥 갖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로봇도 결국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죠? 로봇이? 전기.
배터리, 그 줄 매달고 로봇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선, 네. 그렇죠. 코드가 없어요. 어. 코드가 없으면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네. 앞으로 배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로봇에도 들어간다. 당연히 로봇도 당연히 그 충전하고 움직이겠죠. 네. 거기에다가 뭐 전선을 매달아가지고 로봇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로봇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지금은 이제 EV 그 자동차 쪽에 확산돼서 이렇게 주가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 시대가 또 결국은 올 거잖아요. 그럼 로봇에 수요되는 배터리도 굉장히 좀 많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발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제가 항상 강의에 말씀드리는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이수화학이 급등을 좀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납품한다는 시제품을 이제 샘플을 납품한다는 거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제일 앞선 게 삼성 SDI인데 에코프로 BM은 예전부터 삼성 SDI하고 전략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힌트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걸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향후 현재 2027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요. 일본 업체가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027년도에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양산을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지만은 배터리라는 게 2027년도 돼서 개발 완료하고 바로 공장 짓고 그 완제품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자동차에서 납품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 개발이 되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수율을 잡아야 돼요. 이걸 이제 뭐 한 100개 생산을 했는데 뭐 한 50개가 불량품이면은 남지 않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율 잡는데 보통 지금 뭐 SK온 같은 경우도 몇 년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로 상용화되고 하려면은 한 2030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 미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과연 시장에 어떤 거 먹힐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좀 먼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오르는 거는 좀 테마 이슈에 좀 가깝다. 전고체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또 특징적인 포인트를 짚어봐 주셨습니다. 저희 문종 관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 방송 내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반장님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 저도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종목 상담 속 시원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말미에 생방송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너무 활활 날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문종 반장님 강의를.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니까 네. 영광입니다. 우리 도하나님만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랜선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함께 즐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2차 전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좀 고점인 듯 아닌 듯, 그리고 막 흔들림이 있는 듯 아닌 듯, 그런 시기에는 더더욱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첫 그림은 약간 좀 다르죠. 제가 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셀 회사들 천조를 수주했다. 네. 주식을 하려면 삼성전자처럼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뭐 20년째 갖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런 메인이었는데, 오늘은 그림이 딱 이거예요. 엄청 많네요. 이 좌측에 있는, 좌측 위에 있는 그림이 뭔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셀 회사죠. 네. 우리나라 셀 대표적인 LG에너지솔루션, SDI, SK온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죠? 중국이죠, 중국. 중국. 중국의 CATL, 그 비아디. 요 두 개가 네. 가장 요 두 개가 가장 큰 거죠. 요거와 비아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보면은 일본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이 테슬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라고 하죠. 유럽 및 미국.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스볼트라고 스웨덴의 이제
노스볼트 이 배터리 회사고요. 브리티시 볼트는 그 배터리 한국한테 다 뺏기겠다. 이거 우리가 종속이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1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아이고, 네. 브리티시 볼트. 그리고 이제 이 ACC, 이 프랑스의 ACC죠. 요거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캐나다의 뭐 스톤볼트 뭐라든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탈 볼트라고 있는데 이건 이탈리아. 그쪽이 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좀 헤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런 거는 이제 뭐 사실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3사와 중국의 CATL 그리고 파나소닉인데 사실 이제 요 부분에서 말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3사는 이 굉장히 좀 하이엔드급 원래 태생이 오래됐고 연구 개발 자체가 오래됐고 이 배터리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통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원천 기술만 있으면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이 그 주 이 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배합물 굉장히 좀 민감한 원소를 배합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더 고사양의 그 부분을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기간에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수십조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인재 EV화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 수주액이 1,000조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주 계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IRA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유럽의 CRMA.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IRA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미국 없어요. 미국에 이제 소규모 이제 그런 배터리 회사 있는데 없어요. 근데 이 IRA를 하는 이유는 바이든이 지금 반도체와 크게 보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서 지어서 우리가 그 보조금 줄 테니까 이쪽에 와서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중국 거 못 쓰겠다. 중국이 너무 이제 키워줬더니 얘들 힘들게 한다. 자꾸 이제 이쪽에서 키워줬더니 돈 벌어서 군사용 뭐 대만 침공하려고 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결국은 우리 우군끼리 한번 합쳐보자. 근데 미국에 보니까 없어요. 반도체도 메모리나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없잖아요.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없어요. 지금 사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벤츠나 뭐 그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엔진 아니에요, 엔진. 결국은 엔진의 그 하이엔드, 그러니까 엔진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그게 결국은 명차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독일 명차, 뭐 BMW, 벤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 코어는 뭐예요? 핵심 코어. 배터리잖아요. 네. 내연기관차의 엔진이 명차가 되듯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명차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을 가장 고난이도 기술을 우리나라 3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부심 좀 가져주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네. 항상 그랬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네. 자, 어쨌든 이 IRA로 인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그 부분을 일단 원천 차단을 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미국도 역시 좀 취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좀 사실 좀 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득이 되죠. 어쨌든 미국이 이제 그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니까 전기차에서는 차후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죠. 왜 큰지. 자, 그리고 이 유럽의 CRMA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핵심 원자재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광물이나 뭐 그런 리튬 확보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뭐 자원 재생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뭐 이 광물,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사실은 유럽의 CRMA.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국 패싱이다. 중국의 원자재 광물을 쓰지 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결국은 뭐예요? 국내에서 이제 그 CATL이나 뭐 BY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이 1등이라고 하지만은 중국 내 내수.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가 750만 대가 팔렸는데 그중에 500만 대가 중국 시장에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점유율이 높겠죠. 대부분 LFP나 그런 종목 이 배터리들 단가가 좀 싼 거죠.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좀 낮고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이 IRA와 CRMA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3사 그렇게 집중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국내 3사는 결국은 가장 고기술을 갖고 있고요.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삼성도 그러고 SK온 요번에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SK온이 LFP 배터리 그거를 이제 그 선보였죠. 그 삼성 SDI와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를 하겠다. 그렇게 나왔어. 그동안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엔드급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을 하고 나서 중저가 급으로 이제 그 차종을 좀 더 확대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LFP도 결국은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으니까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이면서 더 좋은 그 배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국내 3사 자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올랐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을 보면은 국내 3사, 셀 3사가 북미 캐파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 지금 계속 발표하잖아요. 뭐 GM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얼마짜리 공장을 낸다. 최근에 이제 그 GM하고 삼성 SDI가 얼마짜리 공장을 짓는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죠. 국내 셀 3사가 북미 캐파가 21년도에 4기가와트시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게 25년, 26년도에 생산, 양산을 하기 위한 수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26년에 499기가와트시예요. 자, 이거를 전기차 이제 환산하면 76kWh급 전기차 656만 대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북미 완성차 시장이 지금 이제 국내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 연간 1억 대라고 그랬죠. 평균 그냥 작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8천만 대 정도인데 그냥 1억 대라고 보면은 미국이 2천만 대예요. 중국이 2,500만 대. 자, 이게 결국은 유럽 같은 데가 이제 해서 뭐 2천만 대 이렇게 좀 전체를 따지면 하는데 자, 이거를 앞으로 2030년도, 35년도, 40년도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전기차로 다 바꿔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돼요. 지금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저 76kWh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 한 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중대형급, 세단급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에요, 용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자동차, 옛날에 뭐 니로라든가 뭐 그런 초창기, 뭐 주행거리 한 100km 초반, 그런 것들은 사실 저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뭐 이 자동차, 조그만 소형 경차 같은 경우는 저거의 거의 뭐 한 7분의 1, 10분의 1 정도 용량이 들어가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가는 게 한 70kWh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맞췄을 때 656만 대가 생산이 되는 건데, 자, 미국이란 나라는 자동차 판매가 픽업 트럭이 땅덩이가 크니까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리고 SUV, 우리가 생각하는 SUV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드도 그러고 전부 다 그쪽에 집중을 하죠. 근데 이 픽업 트럭이나 SUV에 들어가는 거는 저 76kWh보다 더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200Wh 정도가 들어가죠. 자, 200W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픽업 트럭이나 SUV에 들어가는 게 어떻다? 일반 승용차의 2배에서 3배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파는 이 대수,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저 76kWh급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금액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그런데 이미 IRA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를 시키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국내 3사가 거의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 그게 2026년도부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배터리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재, 장비, 부품 쪽으로 계속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 때부터 원활하게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극재나 뭐 기타 이제 소재 그리고 장비 부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을 얻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급등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미 2025년도, 2026년도에 받아야 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가서 확인돼야 될 실적을 너무 땡겨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1부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성장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2025년도까지 향후 2, 3년 동안 담보되어 있는 성장률이 어떻다? 30에서 40%예요. 자, 근데 이 셀 회사를 포함했을 때 이거고 개별 회사적으로 보면은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50%에서 70% 나와요. 성장률이.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이라는 게 있잖아요. PER에다가 이 성장률, 그로스, 순이익의 성장률을 나누면은 그게 PEG가 되는 거예요. 자, PEG가 보통 2배 정도가 꼭지인데 현재 이거를 앞으로 땡겨서 했을 때 아직도 1 미만이 굉장히 많다. 1 미만이 굉장히 많다. 성장률이 엄청나게 급격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극재 소재들이 더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그렇게 막 흔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몇십만 주씩 샀어요. 그걸 왜 사겠어요? 다들 생각할 때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막 그러는데 왜 사겠어요? 걔들은 조정이 와도 사. 왜 살까요? 이 PEG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ER은 고평가죠. 고평가인데 PEG로 하면은 성장주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그런 유럽 선진 시장에서는 이 PEG 지표가 이미 다 나오죠. 우리는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25년도 예상 실적, FM 가이드나 그런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성장률, 순이익의 성장률을 다 매겨놓고 현재 PER을 나눠버리면 그게 PEG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1 미만이 나온다. 대부분. 그래서 심지어 0.5, 0.3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열이다. 진짜 이건 상투다라고 할 경우에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2 정도까지가 부분인데 1만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1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올랐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 10만 원에서 지금 오늘 신고가 다시 쳤잖아요. 거의 5배 올랐잖아요. 순수하게 400%.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00% 이상 올랐고요. 15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코스모 신소재 이 자리에서 제가 2월 달에 주식반장 코너에서 양극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 신소재를 좀 잘 보셔라 눈여겨요.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가 6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더블이 났어요. 13만 원 오늘자로 딱 더블이 났어요. 에코프로 BM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 눈이 대표주니까 막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승률 못지않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디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말씀을 다 드려요. 정말로 종목이 요런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초보분들도 많으니까 안전한 자리에서 좀 사야 되겠다라는 게 나올 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도 라인을 거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DNT라든가 TCC 스틸이라든가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거 전부 다 지금 거의 100% 더블 나왔잖아요. 그런 자리가 좀 아니면은 어떻게 제가 일단 왜 올라가는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노란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종목 하나 얻을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버틸 수 있는 변동성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의 국내 3사가 거의 그냥 뭐 시체말로 그냥 아도를 찍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조정이라는 거를 좀 활용해서 분할로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거예요. 북미 OEM별 대당 평균 배터리 탑재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보면 포드가 뭐 저기 앞에 있는 거 88,
GM이 82. 배터리 용량이에요. 아까 76kWh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드는 왜 그래요? 왜 높냐 하면은 픽업 트럭이 엄청나게 용량 한 200kWh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GM도 마찬가지고요.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보면 벤츠 78 해서 이제 여기 나오면 현대기아가 66. 거의 승용차용으로 제네시스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배터리 용량.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 공급사별 밸류체인인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참고하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참고만 좀 하시고요. 제가 또 차후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전기차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 추이 및 전망인데 저 2018년도에 보면 저 밑에 보면 35 정도 되죠. 배터리 그 탑재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 76kWh인데 2018년도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그 전기차 니로 뭐 또 뭐예요? 우리나라 또 그때 제주도에서 시험한 거 기아의 그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저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예요. 소형차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좀 넘어오면은 서서히 늘어나죠. 그러다가 21년도, 22년도부터 급격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인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제대로 된 자기네 그 어떤 그 현대기아만 해도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전환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메인급 그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넓혀지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가장 큰 시장 미국 쪽에서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국내 셀 3사는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고 그 밑에 들어가는 뭡니까 밸류체인들은 전부 다 국내예요, 국내. 자, 밸류체인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 밸류체인은 사실 뭡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소부장 핵심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만의 TSMC죠. 그리고 메모리는 뭡니까? 국내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그거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벌면은 뭡니까? 그 원천 기술 칩을 갖고 있는 퀄컴, 안드로이드 칩을 제공해주는 퀄컴에다가 로열티 어마어마하게 주죠. 자, 그리고 반도체 많이 팔려요? 그럼 보니까 그 반도체의 원천기술이 보니까 인텔이에요. 거기다 로열티 엄청나게 줘요. 자, 거기다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저 유럽에 반도체 진짜 품질 좋은 걸 하려면 장비 엄청난 회사 있었잖아요. 없어서 EUV 장비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장비 반도체는 전부 다 해외에서 다 가져와요. 그 기술이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로 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얘들이 반도체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겠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이닉스와 함께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몇 개 키워준 거죠. 애시당초부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창피함도 없었을 거죠. 국내 기술로 됐으면. 그래서 이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국내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메모리가. TSMC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위탁 생산을 해주는 하드웨어 업체예요. 원천 기술과 소부장은 뭡니까? 일본과 미국이 갖고 있다. 한계가 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넘버원이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메인이 돼버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배터리는 어떨까요? 배터리는 국내 셀 3사가 이미 30년의 업력을 가지고 해왔어요. 자, CATL은 뭡니까? LFP인데 원래 NCM 811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기술은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반도체 좋으면 중국에서 그 인력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봉 뭐 몇 배 준다 해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국내 그 정말로 국가 그 전략 기술로 딱 차단하고 있는. 그래서 핵심은 요거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2004년도부터 LNF와 함께 양극재 개발을 했고요.
협업을 통해서 계속 해왔어요. 장비, 부품, 제가 말씀드리는 뭐 DNT라든가 최근에 막 각각 먹는 윤성 FNC라든가 부품, 또 이제 그 원통형에 들어간 니켈 도금강판, 제가 노란톡에서도 소개해드린 TCC 스틸,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란톡에서 계속 다 말씀드렸어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국내 셀 3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력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성장을 해온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와 다르게 뭐냐면은 원청 기술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부장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관계를 통해서 다 갖고 있다. 원청 기술부터 소부장까지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다 지금 원자재가 지금 이제 향후에 중요해지니까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리튬 강산 확보하는 전쟁이 벌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히 잘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2025년도, 2026년도까지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상상 그 이상의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고정관념이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야라는 게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쯤 가서 그 이후 가면은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그때그때 어떤 그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큰 제가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 그 안에서 변함이 없다면은 큰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건 뭐 다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국내 2차전지 ETF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예요. 2차전지에 투자하는 편입 종목을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삼성자산에서 하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그 21%. 이거 전부 다 이제 바뀌었구나. 근데 타이거, 그러니까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 에코프로 BM 넘버 원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21%. 에코프로 BM 21%고 여기는 어떻게? 13%. 자, 그 다음이 LNF가 10%. 자,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SDI가 17%예요. 대형주 기준이 좀 더 많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소형주, 소부장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가 탄력이 약간 요새 변화가 있는데 전에는 같이 조금씩 갔어요. 조금씩 갔는데 요새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자, 요 그림을 보죠. 코덱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자산운용은 아직 신고가를 못 넘겼어요, 여기. 근데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는 어제자료에서 신고가를 넘겼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는 삼성 SDI를 19% 갖고 있고, 자, 타이거는 에코프로 BM을 14%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매니저가 약간씩 변화를 줘요. 약간씩 변화를 주는데 일단 소재주들이 강하니까 이 ETF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상승을 이렇게 해왔다. 얘들도. 여러분들 종목 찾기 힘들면은 2차전지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나 종목 찾기 힘들어. 변동성을 못 이기겠어. 한번 이 ETF도 괜찮아요. 내려오면 요런 자리.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 해서 그냥 그래 저 문정이라는 사람이 2025년 6년도까지 2차전지 좋대. 그래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봐. ETF는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 정도에서 내가 한번 사서 한번 가볼게. 이 정도 또 가지 않겠어?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자, 위에는 코덱스 2차전지 아까 보여드린 코덱스 2차전지 국내 대한민국 2차전지에만 투자하는 펀드 ETF. 자, 밑에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자, 전부 신고가 넘었죠. 여기 신고가 넘었죠. 신고가를 다 넘었어요. 신고가를 넘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전기차, 중국에 있는 CATL, BRD, 뭐 기타 소재, 장비 그쪽에 투자하는 ETF예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앞에 보시면은 이
타이거 차이나도 이때 당시에 21년도에 급등을 했어요. 21년도에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해서 CATL에서 대한민국하고 뭐 기타 다른 나라 다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보조금을 했을 때요. 그때 오른 거예요. 근데 자 공교롭게 얘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작년 여름이에요. 자, 요 시점이 뭐냐면은 미국의 IRA가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자, 주가가 명확히 얘기를 해주죠. 미국에서 중국 패싱, 중국을 막겠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중바닥을 잡죠. 거꾸로 다중바닥을 잡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IRA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연초, 그때부터 결국은 주가가 대한민국 ETF는 2차전지는 올라가고 중국 CATL 포함해서 하는 거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설정액이 얘는 1조.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거예요. 그 펀드를 산 거예요. 펀드 산 게 1조야. 얘. 자, 얘들이 보면은 얘들이 산 게 금액이요. 금액이 얘는 1조, 얘도 1조. 근데 차이나 전기차는 얼마인지 아세요? 4조 원이에요. 4조 원.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원을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배제된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글로벌 환경으로 이미 진입을 했다. 앞으로 2, 3년은 가속화가 더 진행이 된다. 이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이나 전기차 갖고 계신다면은 뭐 한번 결단의 시기를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시즌 1 때부터 수익률 게임을 통해서 편입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냥 간단히 한 2, 3주 전에 그냥 작성을 해놓은 건데, 자, 상하프론테크에서 요거 그냥 뭐 32,000원 편입해서 14% 정도 이렇게 되고요. 뭐 첨보 같은 거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6% 정도 되고요. 간단하게 쑥쑥 훑어보면은 뭐 하이비전, 뭐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도하나께서 이거 편입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 뭐지 딱 그랬다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아니, 뭐지까지는 안 했어요. 지금 뭐 농담이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지 이렇게 된 거죠. LG전자까지도 이래요. 자,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 동원스 밑에 뭐 이런 거 그냥 뭐 10%, 뭐 15%, 19% 이렇게 돼 있고, 뭐 DI 동일 같은 경우는 저 50%라고 돼 있는데 저거 2주 전이고 이미 저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났고요. 자, 모트렉스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개를 하는데 15,980원에서 지금 뭐 18,000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큐브엔터는 제가 이제 뭐 그냥 그 엔터 K컬처 좀 관심 있게 본다 했는데 저 가격보다 지금 더 올라 있고요. 뭐 DNT 여기 보시는 게 2월 2일 날 11,430원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제 노란톡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45%, 이게 기준이 얼마요? 16,000원 정도 기준인데 오늘 19,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90% 정도가 된 거죠. 오늘 날짜로는. 자, 그리고 뭐 아모그린텍, 쟤도 지금 뭐 열심히 잘 가고 있고요. 또 사마알미늄 4450원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1등 할까봐 그냥 이철 자른 종목인데 이미 뭐 7만 원대 와 있고요. 그래서 뭐 거의 수익률로 봐서는 뭐 그거 엄청나고. 자, 뭐 YG 플러스도 아까 그 쿠비언타랑 비슷한 거고, 대보마그네틱 탈철기 장비 업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신고가를 뚫었어요. M&A 이슈가 걸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만 원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비하면 굉장히 좀 올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지세미캠 마찬가지로 저 리노곱이 사실 이제 최근에 이 대차 물량 이렇게 공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큰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요. KINX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미래나노텍 이게 좀 대박이었죠. 이게 이 신고가를 뚫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2월 16일 날 제가 공개 그 노란톡에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19,000원대였는데 노란톡 가격은 18,000원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 뒤로 지금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그렇게 좀 됐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배터리는 좀 크게 보시고 꿈을 좀 더 크게 꾸시고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이나 노란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과가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사이에 좀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강의를 하는 거고요.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가 또 된다면은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주식이 빠지면은 빠지는지 왜 그런지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배터리와 함께 뭐 지난 3개월을 좀 놓치셨다면은 향후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하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무서운 상승 여러분들 지난 3개월간 두 눈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희 문종 반장님 진짜 저희 기가 막히게도 수익률 대결 시작과 동시에 2차 전지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많이 대부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수익률들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자,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노란톡방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 맞습니다.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초반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상담들이 쌓여 있습니다.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924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원준 들고 있습니다. 37,0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원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매수가가 37,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언제 사신 걸까요? 차트를 한 1년 전까지 돌려보면 그 가격대가 있긴 있었군요. 네, 원준 오늘 마감가가 지금 27,950원 정도인데 거의 반토막까지 빠졌다가 올해 들어서 좀 다소 회복한 상태입니다. 양극재 관련주가 좋다고 해서 일단은 손절 안 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지가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익을 보면 더 좋고요. 원준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원준 일단은 뭡니까 그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 그 네. 장비예요, 장비. 장비. 열처리. 근데 이제 그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배터리의 핵심은 소재다, 소재. 소재, 장비가 아닌 소재. 특히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 네. 내연기관차의 심장은 엔진. 근데 그 배터리의 또 심장은 양극재. 그러니까 자동차 이 전기차 비용의 거의 한 50-60% 정도가 이제 배터리. 배터리 안에서도 양극재가 40%. 40%. 그러면은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장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도 배터리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원준도 사실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이슈 종목을 해서 많이 뜨긴 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는 시점이 37,000원이면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매수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뭐 특별히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좀 들고 가시다가 자, 차트를 보시면은 요 자리죠. 지금 현재 요 자리가 한 25,000원 정도인데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좀 시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계단 밟듯이 좀 갈 걸로 보인다. 우리 시청자분이 37,000원 그 갖고 계시면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 가격까지 한번 버텨보시라. 5% 정도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배터리. 배터리 안에서도 이 양극재,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접수해 주신 종목이 이 장비 쪽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좀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상승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저희 문종 반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 2차 전지 상승세와 더불어서 우리 접수해주신 시청자분 무사히 잘 탈출해 주실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문자 지금 현재 접수 주신 분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하고 싶다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좀 자세하게 탈출 전략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원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문자 상담 지나가 보도록 할 텐데 993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강원랜드 들고 있습니다. 아우, 네, 오랜만에 듣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강원랜드 23,100원. 아이고. 10% 들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년 전쯤에 샀고요. 수익도 봤었어요. 근데 팔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쪽 수요가 기대된다면 그냥 들고도 있어 볼까 하는데 강원랜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스크도 해제됐고. 네. 마이크는 해제되면 안 되죠. 마이크가 해제되면 일자리를 잃으니까요. 네, 마스크도 해제됐고 네. 좀 기대해볼만직한데 네. 강원랜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네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내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거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근데 마스크 이제 그 규제가 네. 풀리면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23,100원? 네, 23,100원. 그러면 뭐 그렇게 사실 이제 그 강원랜드의 종목 특징이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근데 동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게 뭐 한 1년 전쯤이면은 요 정도 시기가 되겠죠. 요 정도. 자, 요 정도 시기인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큰 그림, 이거 월봉 차트인데 이 월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지은 선, 요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 무너지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 아래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계속 맴돌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23,100원 정도가 오르면은 이 까만색 선이 결국은 그 저항의 부위죠.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무난히 올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 우리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뭐 안 됐겠죠. 누가 갑니까 거기를? 제 아무리 좋다는 그 국내 명소도 코로나 시기에는 서로 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제가 됐고 결국 이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원랜드 결국은 또 이제 많이 빠진 만큼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계단 밟듯이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네. 매수가가 오면은 사실 이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매수가가 와서 그 익절을 하시게 되면은 이 방송에 다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거보다 더 빨리 가고 빨리 가지만 안 썩이는. 그냥 네.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올려주는 거 그런 종목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말고 더 잘 갈 수 있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신 문종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주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반장님과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